안녕하세요. 모래소리입니다. 오늘은 타로 리딩이 아니고 타로 카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타로에 관련된 Q&A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이 갈라지기도 하고 좀 쇠된 소리도 나오고 삑사리도 지금 잘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드 리딩 대신 이렇게 좀 별개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혹시 제 목소리가 많이 듣기 힘드시고 거슬린다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만큼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는 제가 컬렉터라고 할 만큼 카드 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희귀한 걸 모은다고 할 만큼 약간 레어한 카드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리딩을 하면서 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저거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지금 일단 갖고 있는 가지수는 촬영 시작하기 전에 세보니까 28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보통 제 영상에 나오는 카드들은 타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낯익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애정도 기준으로 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8개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애정하는 카드들 위주로 해서 타로 카드 몇 개, 오라클 카드 몇 개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집션 타로 카드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매 영상마다 이 카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식 타로 카드로는 이게 세 번째 주덱인데요. 제가 첫 번째 주덱을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 타로 상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할 때 이 카드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주인분도 그렇고 같이 갔던 친구도 그렇고 이 카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존 게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여겨서 두 번째 덱을 사러 갔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나 이 덱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좀 제대로 된 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덱은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슬슬 타로에 대해서 좀 권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진짜 이제 내가 바라는 거 그냥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카드 덱을 샀는데 솔직히 왜 늦게 샀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확실히 제가 호감이 가던 카드라서 그런지 공부도 좀 더 잘 되고 남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웨이트 계열의 카드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뜻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집트 신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신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카드 서론이 너무 길었고 카드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만든 곳이 로스카라베오라는 되게 유명한 카드 회사예요.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하신다던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알고 있을 만한 되게 유명한 타로 카드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카드를 이쁘게 딱 펼치는 걸 잘 못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쁘게 잘 펼쳐지고 이게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피루스 종이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파피루스 종이 냄새가 이러지 않을까? 라는 느낌의 카드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웨이트 계열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냥 웨이트 계열 기반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서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마르세유 타로와 같이 힘과 정의의 카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르세유 타로에서 시민혁명 관련해서 그 순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후에 나온 거고 이건 마르세유 타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의 계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제 눈엔 굉장히 예쁜데 주변에 솔직히 주변에 이 카드로 아무래도 주 덱이니까 카드 리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약간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첫 주 덱을 고를 때부터 굉장히 저한테는 로망이었던 카드여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여기도 보면 원래 이게 웨이트 계열에서는 그 침대에서 어떤 여자가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겪는 듯한 힘들어하는 카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지혜의 신이에요. 원숭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보통은 너무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서 힘들다던가 내다보는 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사람 속마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딩을 하기에는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카드가 주 덱이고 정말 타로를 공부하는 중에 가장 깊게 심도 있게 공부를 했고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맞는 타로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카드 스프레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프레드에는 꼭 이 카드를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를 하는 편이에요. 이 카드도 이 행맨, 그러니까 매달린 남자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매달려 있는 게 이 소라는 점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그 보통 희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희생과는 기본적인 웨이트 계열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이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원래 펼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쁘게 잘 펼쳐지는 로스카라베오, 그러니까 풍뎅이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 타로 카드 회사 자체가 굉장히 카드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타로 카드를 샀을 때 딱 받자마자 잘 펼쳐지고 확실히 잘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확실히 로스카라베오에서 만든 카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오래된 종이 같은 느낌의 젤감들도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이건 맡아드리게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고대 파피루스 냄새 같다는 느낌? 제가 그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 냄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보여드렸네.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게 나왔지? 이렇게까지. 그리고 에센셜 타로 카드입니다. 이것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주 접해봤던 카드이실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처음에 이걸 샀을 때 셔플을 해봤을 때 종이가 너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조금 좋지 않다는 느낌이 받아서 제가 좀 처음에는 사놓고도 잘 쓰지 않았는데 조금 쓰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타로 스프레드 중 약간 보조적인 스프레드를 펼칠 때에는 이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드가 인더타로에서 처음 신상품으로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것도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 카드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 않은 카드여서 제가 좀 남들이랑 미적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독특하다기보다 그냥 좀 비주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 중에 나와 있는 카드들의 이미지를 좀 그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인데 굉장히 색감도 이쁘게 잘 만들어놨고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조 카드로는. 아이템만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와닿고 직관적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 리딩도 원래 하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리딩을 하기에는 딱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키워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리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키워드만 있기 때문에 그 카드의 느낌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이어서 이게 보통 타로 카드에서 뭐 색감도 그렇고 수비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리딩을 하시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비하기는 관심이 많은데 아직 색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고,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제가 느끼는 색감에 대한 이미지와 보통 이런 타로 카드나 점성술이나 점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내는 카드 색감의 느낌이 달라서 정말 저한테는 공부가 필요한 분야여서 나중에는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더 월드 카드도, 근데 이 모든 유니버셜 카드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키워드 중에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미지 리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이 타워 카드 같은 경우는 원래 타워에서 번개가 치고 무너지는 타워를 유니버셜 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무너지는 것이 중점이라기보다 여기에는 주변에 갑자기 오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서도 물론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으로 만든 카드들은 그 기본적인 키워드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파생이 될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고요. 근데 이거는 노스카라베오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펼칠 때 약간 이건 또 잘 됐네. 뭉쳐지게 펼쳐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타로 영상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가끔씩 펼치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펼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설명해 드리는 게 맞나? 저도 이제 다른 타로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타로 카드 소개 영상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없어도 되나? 저는 재밌으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빠져있는 카드인데요. 에브리데이 타로 카드. 이거는 다른 타로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지 좀 된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니 타로 카드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타로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카드의 양이 좀 많아지니까 조금이라도 공간 확보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금박이 돼 있거나 하는 종류의 카드들이 두꺼워서 제가 셔플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일단 조그만한 카드다 보니까 일단 셔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카드가 두꺼워서 펼칠 때에는 약간 뭉쳐서 되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펼치는지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네요. 이거 금박인데 그냥 좀 밝은 금박이라기보다는, 밝고 맨들거리는 금박이라기보다는 좀 황금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금박이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실루엣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동화가 설명이 될 때 약간 실루엣식으로, 약간 종이 그림식으로 실루엣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림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용이 돼서 굉장히 이쁘고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에서 그림이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고 귀엽다라는 느낌의 그림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미니가 아니고 큰 카드로 좀 다른 계열, 다른 오라클 카드나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오더라도 좀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실루엣 동화라고 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아니,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실루엣 동화 같은 그림체 모르겠어 라고 보여줬는데 다들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완전 그림체가 다른 느낌의 카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카드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 느낌의 카드들이어서
다른 추가적인 느낌이 조금은 덜한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카드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카드를 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미니를 샀는데 이거 괜히 샀나? 라는 마음으로 초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다가 요새 또 갑자기 꽂혀가지고 요새 카드 리딩 영상에는 되게 많이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크기가 다른 카드들을 함께 사용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 책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각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제가 초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촬영하다가 삼각대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삼각대가 완전 망가지면 새 걸로 사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아직 버티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책들이랑 누르고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돼가지고 일단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카드 리딩을 할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림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개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지 카드라고 있어요. 팀케이스로 되어 있는 카드. 그것과 이 카드를 고민을 하다가 이 카드가 역시 그림체가 이쁜 게 짱이지 라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구매한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추가 리딩을 뽑을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카드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카드인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주변에 다른 분들 타로 봐줄 때 이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으로 가져나가기에는 크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 그리기네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네. 저는 이렇게 빠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빠져서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웨이트 계열 리딩 플러스 이미지 리딩을 하고 있었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로 카드는 일단 주 덱이랑 제가 애정하는 카드들은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카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카드인데요. 호로스코프 멜링 카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첫 번째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좀 오래 써가지고 여기 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이렇게 안 버리고 뭐 이렇게 챙겨두고 있는 네, 이것까지 다 양쪽에 다 챙겨두고 있는 혹시라도 나중에 테이프로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오라클 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년 좀 넘었나? 2년이 안 됐나? 왜냐하면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체계가 있어요. 다른 타로 카드를 사더라도 그 체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토트 계열과 유니버셜 계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카드들이 많은데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떠한 체계도 없고 장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뜻들이 다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타로 카드가 기본적인 게 따로 있고 각자마다의 시야로 해석을 해서 카드들이 나오는 거라면 오라클 카드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러스트 카드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게 워낙 잘 맞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 카드를 사서 그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는 리딩에 그다음 참고를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같이 셔플을 했는데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서 저를 오라클 카드의 세계로 안내를 해준 게 이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유명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카드 자체도 설명서에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만 있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좀 자유로운 정보 소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키워드 플러스 이미지 리딩식으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제 타로를 치는 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하루의 운세라던가 아니면 그냥 카드랑 대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카드 셔플을 하면서 카드를 뽑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딩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객관적인 결과를 리딩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카드에 나온 대로 리딩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보고 나면은 아 이걸 왜 이렇게 리딩했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심이 잔뜩 들어간 리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고민거리에 대한 리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거지로 그걸 긍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던가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일부러 이끌면서 좀 다른 키워드들을 꺼내서 리딩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느낌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저의 걱정거리라던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타로는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라는 느낌의 카드들을 좀 가볍게, 이것도 카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셔플하기도 편해서 그냥 조언을 구할 때, 그냥 누군가한테 수다를 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호로스코프 멜린 카드를 사용을 해서 리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저한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오라클 카드는 좀 가벼운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제 스스로 보는 타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라클 카드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냥 친구랑 대화를 한다던가 그냥 뭐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라면 타로 카드를 꺼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긴가민가 한다던가 타로 카드를 할 때 이 부분인지 저 부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타로 카드라고 했을 때 이 카드를 쓰는 게 저는 가장 소름 끼치게 잘 맞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카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인터타로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오라클 멜린 골드 카드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 카드랑 더불어서 재입고 알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알림이 왔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굉장히 요새 구하기 어려운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테니컬 오라클 카드. 원래 제가 자주 쓰는 식물이라고 하죠. 식물 계통 쪽 오라클 카드가 2개인데요. 원래 하나만 리딩을 할 생각이었는데 커뮤니티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소개받았으면 하는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식물 관련된 카드들을 다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이드북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이뻐서. 근데 이게 가이드북이 좀 재밌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식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거의 후반부에 카드의 뜻이 나와요. 뭐 어디에 서식을 하고 있고 어디에 좋고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앞부분은 되게 가볍게 읽고 이렇게 신탁 내용 뜻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식물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식물 공부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카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모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그리고 드로잉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림체가 드로잉북에 그려진 식물 같다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소개해드릴 카드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허브 계열 오라클 카드인데요. 이 카드랑 그 카드랑 같은 뜻을 가진 식물인데 조금 더 디테일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는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얘랑 키워드는 같은데 뭐 그 속을 파보다 보면 거의 정반대의 내용에 가까운 뜻들이 많아서 초반에는 좀 헷갈렸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오라클 카드도 이미지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확실히 식물을 딱 보고 어떤 식물인지 그 식물이 어떤 효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리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키워드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키워드와 기본 설명 같은 것들을 좀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리딩하면서 스스로 좀 눈을 즐겁게 하는 카드들인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뒷면이
좀 번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면에 비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드로잉 같은 느낌을 살려도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색감에 조금 집중을 맞춘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장수는 40장이고 이것도 굉장히 셔플이 좋은 느낌. 카드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펼쳐질 때 또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진짜 잘 못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진짜 항상 균일하게 잘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펼쳐야지 라고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펴지는 것도 잘 펴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매지컬 허브 오라클. 이 카드가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라클 카드인데요.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뒷면이 약간 우중충한 것 같아요. 카드 고르실 때 나오는 그 카드 파일들을 썸네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카드를 좋은 카드로 뽑았을 때 맨 위에 고르는 면에 이 카드가 위에 올라왔을 때 조금 색깔이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화사해도 됐을 것 같은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키워드에 관련된 그림이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드림 같은 경우는 달. 약간 센치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열쇠. 아까 보여드린 그 카드보다는 저는 이 카드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편이에요. 이미지 리딩도 조금 더 수월하고 되게 식물 도감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서적에 있는 식물 도감? 생강. 약간 이 카드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보테니컬 오라클 카드도 그렇고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식물인데? 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 이것도 인삼이나 막 생강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살짝 재밌고 왠지 신비로운 느낌이랑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약간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리딩하기는 확실히 더 쉬운 것 같아서 인삼이나 아까 생강 같은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 더 리딩하기 그 식물에 비유를 해서 조금 더 리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강이네? 아까 그거 뭐였지? 그걸 진저로 잘못 봐가지고. 이 카드는 36장이고요. 일단 굉장히 셔플도 잘 되고 근데 제가 손이 좀 작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 살짝 부담감이 있는 크기예요. 가로 크기가. 그리고 이것도 잘 펼쳐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카드가 너무 두껍지 않고 장수가 많지 않으면 일단 펼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가 두꺼워지면 확실히 길들이는데도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카드 펼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호로스코프 벨린 다음으로 굉장히 최애하는 카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부터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요청도 해주셔서 이 카드는 제가 타로코랑님 영상에서 보고 진짜 처음에 그 영상에 나왔을 때 한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쫄보여가지고 직구는 못해요. 근데 마침 국내 사이트에 판매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제가 구매하고 나서 거의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날이었나? 그렇게 품절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보자마자 잘 구매를 했구나. 그리고 타로랑님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일단은 따로 설명서는 없고요. 따로 키워드조차 없는데 여기 키워드는 적혀있는데 일단 이미지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리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트윈 플레임 파라다이스 그림체들이 이렇게 보면 이 세 그림체가 다 서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워드에 맞춰서 좀 굵기라던가 그림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느낌을 보면 이건 약간
타투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 느낌? 그래서 정말 키워드 뭐 밑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모르더라도 이 위에 있는 카드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이랑 이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렇게 간단한데 잘 받겠어 했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을 볼 때에는 보통 로맨스 엔젤 카드들을 많이들 잘 맞는다고 해서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 엔젤 카드보다는 이 카드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 위주를 보기 위해서 카드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카드를 들여놓은 사이트에서 지금 품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구하기 어려운 걸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이 카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건 절품된 건 아니고 일단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54장이고요. 근데 일단 가장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뒷면이 색깔이 고르지가 않아요. 여기 영상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연하고 이 부분은 진하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을 때 좀 카드 색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웬만하면 그냥 손끝의 느낌으로 카드를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은 카드 리딩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랑 관련된 오라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 이 카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겉면까지도 굉장히 예쁜 카드. 아니 제가 영상 촬영을 지금 다 끝내고 이제 영상을 확인하려고 딱 핸드폰 이제 파일을 열었는데 후반이 영상이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카드 소개부터 다시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카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꺼낸 게 아니고 이 카드는 산지 좀 됐어요. 한 2달인가 3달 됐는데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아직도 타로 카드 리딩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카드예요. 여기 보시면 아예 길이 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뭉텅뭉텅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헤이하우스에서 만든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뭉쳐져 있더라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워유 라이트, 워크 유어 라이트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이 카드랑 같은 계열인 카드라고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이 카드를 공부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 카드를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어 해석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저 워크 유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석도 한글로 안다고 해서 공부가 쉬운 그런 카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카드도 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워크 유어 라이트보다 이 카드가 색감도 그렇고 이 뒷면도 그렇고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도 타로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본업도 있고 그 와중에 또 타로 유튜브를 하는 게 촬영 자체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게 굉장히 한정적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를 영상에서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곧 공부를 끝내서 타로 리딩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열고 닫는 이 카드 이 박스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좀 많이 특이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쁜 것 같아요. 이쁘기로 치면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공부가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카드입니다. 조만간 이 카드도 곧 타로 리딩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타로 카드 3종, 오라클 카드 4종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레어한 카드라던가 희귀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눈이 즐겁다라고 할 만한 카드들이 없어서 좀 간결하게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Q&A라고 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커뮤니티에 댓글 달아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달아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성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하시고 계시지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자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돌려서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 남자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돌려서 대답을 하느냐고 그분이 여자라고 답변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총 3분 정도가 남자로 알았다 뭐 아니면 남자분이시냐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던가 뭐 의기소침했다던가 왜 오해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생활에서도 오해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나의 컴플렉스라기보다는 저의 특징 중 하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처가 됐다던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의 것들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 남자분이시냐 여자분이시냐 관련해서 댓글 다셨던 분들이 있다면 절대 기분 나쁜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제 거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 목소리가 남자 같다고는 해도 성인 남성의 목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려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그분도 저한테 나이로 굉장히 어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어리는 게 뭐 20대 초반 이게 아니고 한 10대 정도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여중생 여고생의 목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남자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타로 리딩을 촬영을 하는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이는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애정운이나 뭐 당장 뭐 8월운, 뭐 주말운 뭐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인생에 관련해서 위로가 되는 말이라던가 뭐 인생의 마지막 날에 관련된 리딩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그러한 인생 관련된 리딩을 들을 때 좀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별이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어리게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그리고 진행을 했던 이러한 리딩에 대해서 좀 이질감을 느끼시게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게 보시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나이는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인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로 카드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타로 카드 공부에 관련해서는 워낙 요새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제너럴 리딩 관련해서 이제 댓글에 보인다던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너럴 리딩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번호가 2개가 보인다던가 여러 개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만 고르는 게 좋지만 그래도 계속 2개가 눈에 들어온다면 2개 다 모두 들어보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카드 리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개 리딩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애정운인 경우에 2개를 골랐을 때 하나는 저에 관련된 게 맞았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관련된 것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좀 자신에 맞춰서 적당히 섞어서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너럴 리딩 자체가 정확도 자체를 좀 흩뿌려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리딩을 할 수 없고 피드백을 받고 리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주변 지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카드 셔플하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그냥 무작정 그 번호만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물론 카드 파일들을 바라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카드 뭐 셔플하는 아직 셔플하고 있는데 아직 카드 뽑지도 않았는데 그냥 난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난 5번이야, 난 4번이야, 난 3번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너럴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카드 파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좀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또 잡소리가 길어질 것 같은데 보통 카드를 뽑을 때 왼손으로 뽑으라고 해요. 그거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으로 뽑으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 리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고 물어봐서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뽑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운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흩뿌러져 있는 기운들을 무의식이 반영을 해서 카드를 뽑는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을 통한 의식의 흐름으로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통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무의식이 관련해서 기운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적어도 카드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라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오컬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운을 연결하는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제너럴 리딩이지만 듣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맞는 결과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목소리도 세된 목소리가 나오고 삑사리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기침이나 가래가 끓는 것도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자주 잠기고 삑사리도 자주 나고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딩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얼른 목이 나와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쁘고 레어한 카드들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쫄보여서 해 직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좀 희귀한 카드를 얻게 된다면 나중에 한번 카드 소개 영상들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은근 카드 고르는 취향이 까다롭고 되게 보편적이어서 보는 분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구하려고 3번 정도로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결국 제 손에 들어오지 못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원래 들어오면 카드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 요즘 목 상태 때문에 이렇게라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해서 얻게 된다면은 언박싱 영상으로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평소랑. 그래서 약간 톤도 올라가 있고 좀 갈라지거나 삑사리 난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듣는 분들이 너무 거슬리지 않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평소에도 호흡이 짧고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갈라지는 목소리가 날 때가 많아서 듣는 분들이 너무 듣기 나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항상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힐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은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벼운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밤이 편안한 밤 되길 바라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